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을 채우는 어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앨리슨 브룩스는 늘 그랬듯이 5시 30분에 일어나 요가 매트를 깔고 명상을 시작했죠.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 앨리슨에게 가장 소중한 루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풍경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비치는 노을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앨리슨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해요. 앨리슨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오늘의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엘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구독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인기 채널이었죠. 건강한 아침 식단부터 시작해 명품 백화점, 쇼핑, 고급 레스토랑 리뷰까지 앨리슨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로망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소개하는 건강 루틴은 팔로워들 사이에서 앨리슨 메소드라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죠. 그날도 리암은 앨리슨의 영상 촬영을 위해 새로 산 카메라 장비를 세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앵글이 더 좋겠어. 엘리 햇빛이 정말 예쁘게 들어오네. 앨리슨은 리암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안정된 생활, 꿈꿔왔던 직업, 그리고 건강한 몸. 앨리슨은 이 모든 것에 감사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앨리슨은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열중하다 보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충분한 수면에도 개선되지 않는 피로감, 손목과 발목의 원인 모를 부종,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발열 증상에 앨리슨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리암, 난 괜찮을까? 뭔가 몸이 이상해. 남편의 권유로 앨리슨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됐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길고도 불안했어요. 마침내 의사와의 상담날, 앨리슨은 리암의 손을 꼭 잡고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곧 앨리슨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말이 전해질 순간이었습니다. 앨리슨 씨, 루푸스 진단이 나왔습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앨리슨은 순간 숨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리암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지만 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루푸스요? 그게 뭐죠? 의사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루푸스는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만성 질환이며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죠. 이 병은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앨리슨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어요. 지금까지 완벽했던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리암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을 건넸지만 앨리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운 앨리슨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건강 루틴을 소개하던 자신이 이제는 평생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니.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주간 앨리슨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유튜브 활동은 자연스럽게 중단됐죠. 구독자들에게 짧은 휴식을 알리는 영상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앨리슨 언니, 언제 돌아와요? 새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의 모닝 루틴 덕분에 매일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는데 빨리 돌아오세요. 쏟아지는 댓글들을 보며 앨리슨은 더욱 슬퍼졌어요. 한때 건강과 활력의 상징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키는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루푸스의 증상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다음 날은 몸 전체가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얼굴에 나타난 붉은 발진은 앨리슨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그 화려했던 유튜버 앨리슨 브룩스가 아니었어요. 리암은 앨리슨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식사 준비, 그리고 정서적 지지까지. 하지만 앨리슨은 자신이 리암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한때 동등한 파트너였던 관계가 이제는 돌봄과 의존의 관계로 변해가는 것이 괴로웠죠. 리암, 너는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닐 텐데. 앨리슨은 자주 이런 말을 했고 그때마다 리암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야, 엘리.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지만 그의 눈에서 비치는 걱정과 피로를 앨리슨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앨리슨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신의 예전 영상을 보며 앨리슨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앨리슨의 일상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그녀를 따라다니는 것은 끝없는 피로감과 통증이었죠. 한때 활력이 넘치던 그녀의 몸은 이제 그녀의 적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오늘은 조금 나아질까? 매일 아침 같은 희망을 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베개에서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관절마다 쑤시는 통증은 마치 전신에 쇠못이 박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앨리슨에게는 긴 여정 같았죠. 거울 앞에 선 앨리슨은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얼굴 전체에 퍼진 붉은 발진은 나비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루푸스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라고 했지만 그 설명이 앨리슨의 마음을 위로해주진 못했죠. 예전에는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하며 자신감 넘치던 그 얼굴이 이제는 차마 카메라 앞에 내밀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머리카락은 한 줌씩 빠져나갔고 약물 부작용으로 체중은 급격히 늘었어요. 앨리슨은 자신의 변해버린 외모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식욕 저하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죠. 리암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도 몇 숟가락 뜨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엘리, 조금만 더 먹어봐. 영양이 중요해. 리암의 간곡한 부탁에도 앨리스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음식을 보는 것조차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어요. 몸의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앨리스는 나날이 약해졌습니다. 우울감이 그녀를 짓눌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밤마다 악몽으로 찾아왔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을 되뇌며 앨리스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요가, 하이킹,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레스토랑 탐방이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앨리슨만 멈춰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견디기 힘든 공간이 되었어요. 예전 동료 유튜버들의 활기찬 일상, 새로운 콘텐츠, 성장하는 채널들을 보며 앨리스는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채널은 점점 구독자를 잃어가고 있었죠. 몇몇 악성 댓글은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앨리스는 이제 끝났나 봐요. 새 영상도 없고. 요즘 유튜버들은 조회수 떨어지면 병가를 내는구나. 리암은 이런 댓글들을 보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앨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긁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그마저도 그녀가 아직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밤이면 리암이 잠든 후 앨리스는 몰래 휴대폰을 켜고 자신의 예전 영상들을 보곤 했어요. 건강하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 삶을 즐기고 세상을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시절의 앨리슨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앨리슨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죠. 저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앨리스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이제 그 앨리스는 영원히 사라졌어. 무거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앨리슨의 마음속엔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화창한 날씨와 달리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죠. 루푸스와 함께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가면서 앨리스는 점점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수용이었는지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어요. 앨리스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지나가는 차들, 산책하는 연인들, 강아지와 뛰어노는 아이들. 모두 그녀에게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일상의 풍경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암이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듯 했어요. 엘리, 오늘 기분이 어때? 리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제와 똑같아, 그저 그렇지 뭐. 리암은 앨리슨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앨리슨의 마음속 한기를 완전히 녹이기엔 부족했죠.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리암이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팀의 한국인 디자이너 준호가 이걸 주더라고. 리암은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병을 꺼냈습니다. 병에는 한글과 영어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고려 홍삼 엑스트랙트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뭔데? 앨리슨이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죠. 준호가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라고 하더라고. 홍삼이라는 건데 면역력 회복에 특히 좋다나 봐. 자기 어머니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생하셨는데 이걸 먹고 많이 호전되셨대. 앨리스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병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몇 개월간 그녀는 루푸스와 관련된 온갖 민간요법과 대체의학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조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죠. 또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앨리슨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리암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이야. 준호 말로는 한국에선 수천 년 동안 귀한 약재로 여겨졌대.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때? 해롭지는 않을 거고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앨리스는 한숨을 내쉬며 병을 받아들었어요. 검은색 유리병은 생각보다 가벼웠고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은은한 향기가 퍼졌어요. 독특하지만 불쾌하지 않은 향이었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야? 앨리슨이 물었죠. 준호가 알려준 대로 하루에 한 병씩 마시면 된대. 아침 식전이나 저녁에 먹으라고 하더라고. 앨리슨은 조심스럽게 병 속의 액체를 한 모금 맛보았어요. 예상과 달리 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간 쓴맛이 있었지만 달콤한 뒷맛이 이를 상쇄시켰죠. 생각보다 괜찮네. 앨리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암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 박스를 줬어, 한 달치야. 한번 꾸준히 먹어보자. 앨리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오랜만에 느끼는 작은 설렘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홍삼액을 다 마신 후 빈 병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앨리슨의 목소리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그녀의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미약하지만 따뜻한 감정이었죠. 마음속으로 앨리스는 다짐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더 나빠질 건 없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앨리스는 매일 아침 리암이 건네주는 검은 병 속 홍삼액을 꾸준히 마셨어요. 처음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무겁고 관절은 아팠죠. 하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앨리슨에게는 오랜만의 일상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앨리슨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어요. 창문 틈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하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평소라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 일어났을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뭐지?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았어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전보다 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몸에 드리워진 무거운 담요를 조금 들어 올려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하는 앨리슨의 걸음걸이는 며칠 전보다 한결 가벼웠어요.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볼과 코 주위에 퍼져 있던 붉은 발진이 미세하게 옅어진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 앨리스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리암이 출근 준비를 하며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앨리스는 여전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엘리, 무슨 일이야? 괜찮아? 리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리암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보는 작은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리암, 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리암은 놀란 표정으로 앨리슨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유심히 바라보았죠. 정말이네. 피부도 좀 나아 보이고. 엘리, 너 눈빛이 달라졌어. 그날 저녁 앨리스는 오랜만에 침실을 벗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리암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기 위해서였어요. 식탁에 앉은 앨리스는 오랜만에 식욕을 느꼈습니다. 리암이 준비한 샐러드와 수프를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어요. 맛있다. 앨리슨이 중얼거렸습니다. 리암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앨리슨을 바라보았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앨리슨, 너 정말 달라졌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앨리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빈 홍삼병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이후 몇 주간 앨리슨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었지만 좋은 날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엔 통증 때문에 잠들기 힘들고 자주 깨곤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앨리스는 오랜만에 요가 매트를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격렬한 동작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진전이었어요. 매트 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동안 앨리스는 자신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리암은 앨리슨의 변화를 더욱 뚜렷하게 느꼈어요. 앨리슨, 요즘 진짜 달라졌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리암의 말에 앨리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고마워. 리암,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앨리스는 리암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검은 병도 고마워.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연한 계절로 접어들며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는 화사한 꽃들로 가득 찼어요. 앨리슨의 상태도 꽃이 피어나듯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예전의 앨리슨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짧은 산책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됐죠. 오늘은 공원까지 가볼까? 앨리슨이 리암에게 제안했어요. 리암은 깜짝 놀라며 앨리슨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던 앨리슨이 이제는 스스로 산책을 제안하다니 놀라운 변화였죠. 둘은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걸으며 햇살과 바람을 느끼는 앨리슨의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세상의 활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리암, 나 이런 생각을 했어. 벤치에 앉아 앨리슨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시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 리암은 놀란 표정으로 앨리슨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유튜브로 돌아갈 준비가 됐어.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 루푸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 그리고 이 작은 병 하나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날 밤 앨리스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거실에 조명을 세팅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카메라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앨리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왜 갑자기 영상 업로드를 중단했는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와 제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려고 해요. 앨리스는 자신의 루푸스 진단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더 강해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던 나날들, 거울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작은 검은 병을 들어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홍삼 제품이에요. 제 남편의 동료가 추천해줬는데 이 작은 병 하나가 놀랍게도 제 삶을 바꿨어요. 물론 이게 루푸스를 완전히 치료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의사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고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죠. 하지만 이 홍삼을 꾸준히 복용한 후로 제 상태는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에너지가 돌아오고 통증이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제 일상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앨리스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루푸스가 저를 정의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죠. 영상을 업로드한 후 앨리스는 긴장한 채로 반응을 기다렸어요. 몇 개월 만에 복귀였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콘텐츠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걱정됐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은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앨리슨, 당신의 용기에 감동받았어요. 저도 루푸스와 싸우고 있는데 당신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정말 진솔한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앨리슨이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그 홍삼 제품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도 면역 문제로 고생 중인데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질문이 쏟아졌어요. 앨리스는 하나하나 정성껏 댓글에 답변하며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단순한 복귀 선언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리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하다니. 앨리스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연하지. 내 진솔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은 거야. 이게 바로 내가 항상 해왔던 일이잖아.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채널은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진정한 삶의 여정을 나누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앨리슨의 영상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 유튜버의 복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특히 루푸스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였죠. 앨리스는 이전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진솔한 일상과 회복의 여정을 담은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앨리슨의 이메일에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의 홍삼 브랜드 고려 홍삼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브룩스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귀하의 영상을 통해 저희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앨리슨 씨의 영상 덕분에 저희 홍삼 제품이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연락드립니다. 앨리슨은 놀란 표정으로
이메일을 리암에게 보여주었어요. 믿을 수 없네. 내 영상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니. 이메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려 홍삼 측에서는 앨리슨에게 자사 제품의 미국 시장 리뉴얼 프로젝트 협업을 제안했어요. 제품 디자인부터 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앨리슨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앨리슨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전에 그녀라면 당연히 수락했을 제안이었지만 지금은 건강 상태와 가치관이 달라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제품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암, 어떻게 생각해? 앨리슨이 물었어요. 리암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 제품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앨리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솔한 협업을 제안했고 고려 홍삼 측에서는 이를 기쁘게 수락했죠. 몇 주 후 앨리슨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팀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패키지, 디자인과 마케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 에디션 라인도 구상했죠. 이 제품이 가진 가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화려한 마케팅보다는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앨리슨의 제안은 한국팀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들은 앨리슨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감탄했고 그녀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고 앨리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애용해온 그리고 제 삶을 바꿔준 이 홍삼 제품과 공식 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앨리슨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이 제품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협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며 수익의 일부는 자가 면역 질환 연구와 지원에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어요.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은 출시 직후 미국 건강식품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앨리슨이 디자인에 참여한 패키지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제품의 효능과 사용법을 명확하게 전달했어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위한 특별 에디션은 출시 첫날부터 품절 사태를 빚었죠. 앨리슨,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한국팀의 마케팅 담당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미국 내 건강식품 온라인 판매 순위에서 저희 제품이 1위를 차지했어요. 이 모든 게 앨리슨 씨 덕분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앨리슨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리암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그날 내가 그 작은 병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리암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앨리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이건 모두 내 용기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왔으니까. 앨리슨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저 침대에 누워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녀가 이제는 다시 한번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작은 검은 병이었죠. 여름이 한창일 때 앨리슨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려 홍삼에서 그녀를 한국으로 초청한 것이죠. 제품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보고 한국의 인삼농부들을 만나는 기회였어요.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망설였지만 앨리슨은 용기를 내어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내 삶을 바꿔놓은 이 작은 병의 시작점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리암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앨리슨은 따뜻한 환대를 받았어요. 고려 홍삼의 직원들은 그녀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었고 앨리슨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앨리슨이 미국에서 일으킨 홍삼 열풍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둘째 날, 앨리슨은 충청남도의 한 인삼 농장을 방문했어요. 넓게 펼쳐진 인삼밭을 보며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그늘막 아래서 자라고 있는 인삼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여린 모습이었죠. 이게 인삼인가요? 앨리슨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통역을 통해 대화를 나눈 농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이 인삼이 최소 6년은 자라야 홍삼으로 가공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그 전까지 매일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6년이요? 앨리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작은 식물이 그렇게 오래 자라야 하다니.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습니다. 네, 인삼은 인내의 농사예요. 매일 적당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줘야 하고 직사광선은 피해야 하죠. 한 번 심은 땅에는 다시 인삼을 심을 수 없어서 수확 후에는 새로운 땅을 찾아야 해요. 앨리스는 인삼이 자라는 과정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인내와 시간, 그리고 적절한 돌봄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결실을 맺는다는 점이요. 루푸스와의 싸움도 하루아침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인내가 필요한 여정이었죠. 마지막 날, 앨리스는 홍삼 제조 공장을 방문했어요. 수확된 인삼이 어떻게 붉은 홍삼으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진액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죠.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정교하고 엄격하다니 놀라워요. 이제야 왜 이 제품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는지 이해가 돼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앨리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녀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 팔로워들과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삼 농부들과의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여러분, 제가 매일 마시던 이 작은 병 하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과 정성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6년의 기다림. 그 의미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미국으로 돌아온 앨리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녀의 채널은 더 이상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채널이 아닌 건강과 회복,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나누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별 시리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죠. 홍삼 협업으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앨리스는 루푸스 환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어요. 또한 전국의 병원과 건강단체를 돌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투병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앨리슨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그녀는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몽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시 찾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고 리암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가끔은 너무 무리하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침대에서 쉬는 것. 그 모든 것이 앨리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었죠. 어느 조용한 밤, 앨리슨은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암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앨리슨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끔 생각해. 그날 내가 그 작은 병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 삶은 어땠을까?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슨의 손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앨리슨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루푸스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녀가 가진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죠. 삶은 결국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앨리슨이 마지막 유튜브 영상에서 했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을,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이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는 리암이 내밀었던 그 작은 검은 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바로 그 작은 병 하나.